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임종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개념, 그 설명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에서 이제 학습 유형으로 나눠진 개념, 설명형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사례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개념 설명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은 어떻게 만들어내시고 또 관련된 뭐 또 필요한 제출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연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사 지원단으로 저도 이제 2021년부터 교사 지원단을 그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뭐 관련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앞에 연수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자료들이 조금은 너무 어,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를 조금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좀 모으고 그리고 관련된 콘텐츠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디지털 교과서 안에 어떤 일정한 콘텐츠가 이제 마련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 상황 학교 상황 그리고 교실 상황에 맞게끔 제작된 컨텐츠를 좀 공유를 해서 같이 좀 모아서 이제 활동을 하자. 이제 그런 어떤 취지로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이제 운영이 되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때 2021년도에 교사 지원단을 이제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 유형을 좀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에 관련해서는 이제 요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5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거든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유형 밖에 어떤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이라든가 어떤 뭐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교사 지원단들이 협의를 해서 사실 모은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개념 설명형, 여기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조금은 대표적으로 마련된 유형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유형들에 관련해서 제가 뭐 이제 몇 가지 뽑아서 오늘 이제 연수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한번 살펴보실 때, 뭐 이미 안내가 되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유형을 살펴보실 때, 요게 있는 사이트에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네. 사실 크게 이게 뭔가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존에 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조금은 핵심적인 부분 또는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유형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선도학교 운영하시는데 그냥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조금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도 조금은 생산하면서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출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제출하시게 되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맡은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설명형입니다. 네, 개념 설명형이고요. 네. 개념 설명형이라는 용어를 일단 들으셨을 때 조금은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다른 유형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유형들. 네. 일단 의사결정형, 토의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 중심의 교사학습 유형. 토의 토론 위주로. 뭐 혹시나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토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탐구하고 발견해내는 그런 의사결정형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뭐 거의 사실 뭐 어떤 대부분의 학습 유형이 여기에 또 많이 속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라든가 실험 등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 학습하는 유형. 탐구 활동이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거의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수업 사항에서 많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체험형입니다. 체험형은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직간접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 학습을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든가 또는 시과라든가 또는 미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험 위주
자, 그리고 놀이 활동형은 네, 학습과 연계된 놀이, 뭐 게임 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 유형이라고 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2021년도에 여기 이제 워크숍에 이제 정의가 내려져서 이렇게 이제 개념 설명이라는 용어도 이제 생기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요 개념 설명형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개념 전달이라는 걸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개념을 설명하고 네, 전달하는 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사 지원단 내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내려진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추세로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 개념 설명이 조금은 좀 보기가 갸우뚱거리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학생 주도, 학생 참여형, 네, 이런 느낌의 어떤 탐구형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이제 수업 활동을 많이 이제 전개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 용어만 들었을 때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주체가 약간 교사 중심이다. 그리고 단방향적이다. 네, 그리고 상구나 네, 이해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용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교사 지원단이 이제 용어를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개념 설명의 유형을 우리가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사실이라든가 예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예들을 보게 됐죠. 만약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모양들을 이제 삼각형 관련된 모양들을 일단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일단 탐구를 하게 되겠죠. 학생들이 이제 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특징들도 찾아내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는 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관련된 네, 개념들을 네, 정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관련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서 이제 개념을 정의를 했다면, 네, 이제 이거를 전의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쪽에 한번 적용을 해보거나 또는 익히기 문제 또는 익히기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전개하는 유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을 보게 된다면 개념 설명형이라는 약간 용어보다는 뭐 개념 이해형 아니면 뭐 개념 탐구형 네, 아니면 개념 학습형 이런 느낌의 더 용어가 또 약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어, 물론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교사 지원단에서 약간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이제 나오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 개념 설명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제 개념 이해형, 뭐 탐구형, 네, 학습형이 어떤 게 용어가 더 좋으신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네, 이것도 이런 지금 제가 멘티미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조금 할까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또는 뭐 퀴즈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뭐 다른 상황의 또 활동 내용을 또 넣으셔서 이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서 활동 유형으로서 또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네, 미리 제작하지 않고 그 제작되는 과정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이제 멘티미터를 통해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 만약 어느 용어를 이제 더 사용하면 좋을지 학생들하고도 뭔가를 소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멘티미터라는 이제 도구가 있는데요. 아마 활용해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구글 계정으로 일단 로그인하시면 네, 금방 이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일단 제가 이제 교사 입장이 되어서 이런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용어, 괜찮은 용어는 뭐 우리 반의 학급에 관련된 무언가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볼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실 때도 이 멘티미터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패들렛과 마찬가지로 도구로서 하나 알아두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 설명 네,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줬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슬라이드 느낌의 이제 멘티미터가 이렇게 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약간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신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약간 파워포인트 느낌이긴 한데 타입을 정해서 우리가 뭐 퀴즈 사이트의 어떤 유형들을 정해서 뭔가 퀴즈 활동을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네, 멀티플 초이스 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의 활동 유형으로 이제 그 하나를 네, 이렇게 뭐 네,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멘티미터를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유형을 정하고요.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개념 설명 그냥 이거 네, 이렇게 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그대로 유지한다.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네. 그 개념 설명이라는 거, 개념 설명.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이해형, 탐구형 맞습니다. 네. 개념, 이해형, 이해형, 개념, 탐구형. 네, 그리고 이제 추가를 더 해야 되죠. 그럼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하셔서 개념, 학습형.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미지도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따로 이제 이미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막대형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티커 모양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네, 스티커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네, 그대로 이제 그 이제 프레젠트만 누르시면 돼요. 사실 이제 별로 뭐 제가 별로 한 게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쉽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넣어주시고, 질문을 넣어주시고, 그냥 그 항목들을 이렇게 네,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되고, 네, 그냥 나오는 이제 표현되는 형태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접속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뭐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이제 쉐어라는 네, 버튼을 클릭하셔서 쉐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QR코드라든가 QR코드도 되게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나 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뭔가를 제작해 나왔다면 역시나 QR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QR코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링크 주소도 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네, 어떤 그 용어가 더 괜찮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디어로 하나를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네, 넣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프리젠트 버튼을 누르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 그 제가 이제 주소를 넣어 드렸는데 그거를 어떤 용어가 선생님들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 체크하고 서밋이라는 아래쪽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9분 네, 계속 참여하시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이계영 지금 이제 개념 설명형 쪽이 네,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강구형. 네. 네. 자, 일단 지금 네, 요 사항으로 보게 된다면 네, 개념 설명형과 탐구형이 좀 많으신 거고 근데 좀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설명형이 약간 더 네, 많은 느낌을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용어가 또 약간 비싸고 또 어쩌면 저 설명량이 더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개념 설명형, 네, 이렇게, 네, 탐구형, 설명형,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을 보게 되면 이제 설명량이 선생님들한테는 더 이제 맞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시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학생들하고도 어떤 이제 의견을 모으시거나 하실 때도 이 멘티미터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형을 또 전개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만 네,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그래서 개념 설명형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그냥 한번 그 어떤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이제 알아본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이제 개념 설명형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상에서 한번 본다면 어떤 활동들이 이제 개념 설명형에 좀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일단 보통 이제 약소각이,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약소각이라는 이런 용어들로 돼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어에 보통 이렇게 뭐 책 선생님인가? 근데 책 모양의 그 아이콘, 그 캐릭터로 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주머니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개념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뜻이라든가 특징, 이런 경우도 이제 개념 설명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아보기, 보통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기, 조금은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뭐 단원의 어떤 앞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알아보는 그럴 때 이제 개념 설명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개념 설명형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언제 필요한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아까 보셨듯이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서 네, 이제 특징을 찾아서 네, 그 개념을 이제 약속하거나 정의를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익힐 수 있게끔 뭐 연습을 한다거나 실천한다거나 네,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온라인 그 개념 설명형 온라인 콘텐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게 된다면 네, 개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앞쪽으로 일단 전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공통점도 찾고 이런 상황에서 네, 개념을 콘텐츠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념 자체를 조금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개념을 일단 알려주고 그거를 더 연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요 뒤에 사항으로 해서 또 이제 콘텐츠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개념 설명을 본다면 이제 온라인 콘텐츠는 어떻게 네, 만들어야 하지라는 네, 내용으로 해서 네,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시습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 설명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방법 및 수업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먼저 유형을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이 개념 설명형은 사실 뭐 어떤 하나 특정한 도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그 개념에 맞는 최적화된 좀 도구를 이제 좀 찾아서 사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좀 다뤄보시는 경험들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2학년 쪽이죠. 2학년 쪽에 보게 되면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을 이제 알아보는 그 개념을 이제 알아보는 차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게 된다면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네모의 꿈, 네, 영상을 이제 보고 네, 이제 우리가 그냥 흐름만 간략하게 이제 작성을 했던 겁니다. 즉 교사 지원단 쪽에서 자 우리 생활 속에서 네모의 꿈 노래 가사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네, 찾아서 이제 가사를 한번 바꿔보는 활동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가사를 바꿔보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나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의 어떤 활동 자료들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개념들 특징을 찾아서 관련된 개념을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지오보드를 이용해서 그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익히게끔 뭐 그림도 만들어 보고 네, 여러 가지 사각형들도 만들어 보고 이런 활동들을 네, 이제 전개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요게 흐름이 보겠죠. 우리도 이제 뭐 지도안이라든가 교사학습 과정안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흐름 활동 위주로 해서 네,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된 것처럼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요 중에서 이제 하나를 살펴보게 된다면, 네, 제가 이 링크 주소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중에서 채팅창에, 네, 이것도 일단 하나 넣어드렸고요. 채팅창에 그 관련된 주소 링크를 넣어드렸고요. 네, 요거는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네, 연결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릭이 되거든요. 네, 클릭이 돼서, 네, 들어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가사를 바꿔보는 활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가사를 네, 바꿔서 네, 한번 또 그 네모 안에다가 뭔가 그 네모라면 또 네모 안에 뭔가를 공간을 주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콘텐츠를 제작하셔도 네, 괜찮겠죠. 네, 그렇게 이제 전개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노래 듣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연결시켜 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요거는 어차피 그냥 제시용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와 같은 모양들을 이제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들을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보등선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개수가 4개이고 서로 만나는 점이 있어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꼭지점인데 4개의 꼭지점으로 네,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지게 네, 되는 거죠. 그럼 관련된 이런 개념들을 물론 앞에 있는 요 개념들이 활동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대부분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이실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오보드인데요. 네, 요거를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보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지오보드를 이제 많이 네, 뭐 활동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수업에 적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보시면서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마 제 링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요 모양이 보이실 것 같아요. 요 모양이 보이시는데, 자, 선생님 각자마다 이제 활동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구글에 가셔서 지오보드라고 검색을 바로 하셔도 되고요. 지오보드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 지오보드 말고도 그 수학적으로 개념을 알 수 있는 사이트 중에서 괜찮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소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검색란에다가 매스 앱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네, 구글 크롬에다가 매스 앱으로 네,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스 앱. 네. 자, 구글 크롬에다가 매스 앱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를 또 드릴게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수학과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이 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어보드 말고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혹시나 분수라든가 또는 시계 단원을 또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제 그 하시는 경우 네, 분수라든가 또는 덧셈, 뺄셈 저학년들이 어떤 개념 활동 하시는 것도 여기 되게 괜찮아요. 네, 학생들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오보드도 있죠. 시계를 다루실 때 이 도구 정말 괜찮습니다. 이 도구 조금 이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띄어세기라든가 규칙을 적용할 때도 괜찮은 도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덧셈, 뺄셈, 그리고 이게 수직선에 뭔가 나타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수모형을 물론 조작형 그리고 직접 이제 수모형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모형을 했을 때 약간 또 어수선한 면도 약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돈되게끔 학생들이 약간의 더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내 주는 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요런 어떤 뭐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걸 가지고 네. 그 덧셈이나 뺄셈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조각을 가지고 패턴 조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분수라든가 또는 이제 덧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 내용들을 좀 일단 한번 주요한 뭐 다 살펴보기는 시간상 좀 그렇고요.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한번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매스 앱으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 보면 지오보드를 일단 먼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지오보드. 네, 지오보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오픈 웹. 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지오보드로 네, 넘어가게 되고요. 네, 넘어가게 되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뭐 시계와 관련된 물론 시계 앱이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뭐 활동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 저학년들 학생들이 하기에도 되게 괜찮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뭐 고학년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뭐 다른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볼까라고 하시면서 또 아이디어를 네,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 전판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구체물로 조작을 하면 더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부피라든가 또는 이제 고무줄이 또 낡거나 또는 이렇게 뭐 학생들도
그 고무줄을 가지고 약간 이제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거는 되게 그냥 외부로 바로 이제 접속을 하고, 쉽게 학생들이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네, 여기서 이 아래쪽에 있는 고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중간 부분을, 여기 있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제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오각형, 육각형 다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늘리시게 되면 이렇게 오각형도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삼각형과 사각형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자. 뭐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모양이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거신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끌으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을. 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끄시게 되면 네, 쉽게 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학생들 금방 지웠다가 또 이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했던 거를 공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요 상황에서 제가 요 만든 거를 선생님들한테 공유시켜 주거나 또는 뭐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이런 활동을 전개하실 때도 여기 보면 링크 주소가 바로 있어요. 네. 우리 구글처럼 공유하기가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 주소만 나중에 이렇게 네, 카피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네,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그냥 요 화면이 아까처럼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또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저 아래쪽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색을 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색을 칠하는 거. 네, 색을 칠하게 되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네, 이제 도형이 되었다. 네, 이런 느낌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선생님 한번 네,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활용을 한번 해보셔야지 이런 거를 또 다른 수업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뭐 펜 도구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뭐 모양을 네, 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글자를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를 뭐 사각형이라고 한다. 네. 채우기 도구는 여기 있습니다. 채우기 도구는 네, 채우기 도구는 자,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도형과 관련된 어떤 개념을 익힐 때 요 지오보더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꽤 괜찮게 네,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시 이제 새로 지워서 해본다면 요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밖에는 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리드 부분이 있어요. 그리드 하는 거하고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요 두 부분이 있거든요. 요 두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요거를 그래프를 만드실 때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우리 그러면 그래프를 처음 이제 그래프를 할 때는 또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을 우리 지오보드로 한번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우리가 뭐 그냥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면서 그래프를 이제 만드는 활동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색만 또 칠하게 되면 이게 약간 진짜 그래프 이 자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프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활동 사항으로 또 하나를 네, 적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지오보드. 네. 그러니까 도형에 관련된 개념을 학생들이 더 익히거나 또는 탐구할 때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 활동을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밑에 뭐 도구들이 있지만 이쪽에 있는 도구들은 뭐 크게 이제 약간 지원 도구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많이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요 도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지오보드라는 네, 도구가 되겠고요. 자, 관련해서 제가 뭐몇 가지만 더, 아까 그 메스 앱에서 몇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아마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부분은 요 컨텐츠를 사용하시면 꽤 괜찮아요. 네. 여기 이제 시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 네, 시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일단은 제가 주소는 넣어드렸고요. 제일 끝에 보면 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APPS라고 되어 있는
그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계 하는 활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픈을 누르시고요. 네. 자, 먼저 이제 시계를 생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계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시계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계가 네, 일단 나오게 되겠죠. 세 개의 유형이 있는데 얘는 아마 제가 이제 한번 잠깐만 비교를 좀 해드리면 네. 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있네요. 자, 얘는 이제 분할록에서 뭐 분수라든가 활동을 하실 때 조금 더 괜찮, 이 세 번째 있는 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수와 관련된 활동하실 때 조금 더 괜찮은 유형이고요. 뭐 얘는 조금 치우고요. 자, 얘는 뭐냐면 그냥 자유롭게 얘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시계가 요 시침이 같이 움직이지 않죠. 네, 그냥 요렇게만 움직이는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뭔가 원하시는 어떤 조작을 하실 때는 이거를 또 활용하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많이 쓰는 거는 제일 위에 있던 네, 요거 일반적인 네, 요 도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알아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흘러가요. 네, 시층까지도 이렇게 같이 흘러가게 되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모형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모형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다 있어요. 보시게 되면 특히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클릭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요거. 물론 구체물로도 좋은 도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화면으로 또 설명을 하시거나 또는 학생들이랑 활동하실 때, 뭐, 사실 뭐 구체물 가지고 또 활용하셔도 되지만 또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 학교시니까, 조금은 이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또 약간의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네, 요거를 클릭하시고 자,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어떻게 표시할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형이 되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얘예요. 네,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얘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간에 대한 여기 분들도 요 옆에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분이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설명하실 때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시침이라든가 분침 이렇게 이제 기록을 표시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디지털 시계. 학생들이 이것과 디지털 시계를 잘 디지털 시계는 익숙할 수 있어요. 숫자를 읽으면 되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시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또 학생들이 이제 또 관련된 개념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여기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돌리시게 되면 학생들이 익숙한 디지털 시계와 이것과 이제 매칭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쉽게 더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물로 한다면 아래쪽에 뭔가를 또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디지털 시계와 이 뭐죠? 아날로그 시계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또 학습을 전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괜찮은 점이 뭐냐면 또 이게 띄어세기가 돼요. 띄어세기가 됩니다. 이거는 요 시간은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게끔 해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흘러가게끔. 실제로 뭐 시간 딱 하면 제대로 이제 다 그냥 흘러가는 느낌. 실제 시계처럼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점프 기능이 있어요. 점프 기능이 있어서 자, 우리 5분씩 한번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여기 보면 5 하게 되면 보세요. 분침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죠. 5. 네, 5씩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도 또 뭔가 활동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돌리고 막 맞추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일일이 돌리시고 맞추려면 힘든데 이렇게 이제 뭐 점프하는 기능들 뭐 10분간 점프하고 싶다면 10분으로 해서 네, 점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학년은 지도를 안 해봤는데 1학년 쪽에는 아마 30분 단위로 시계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30분 단위로 점프를 하게 되면 지금은 네, 여기서는 돌려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네, 30분 단위로 이렇게 점프하면서 또 네,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되게 좀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계속 구체물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근데 또 약간 작고 실제 시계로 또 돌리시게 되면 약간 또 뭔가 계속 흘러가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이 도구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시면 꽤 괜찮게 이 시계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그게 일이 시침이 분침이 1호 갔을 때 이 의미에 대해서도 네, 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5분이다.
네, 그리고 칸이 5개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또 설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시계를 하실 때, 그 시계 지도를 하실 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네, 요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시간과 계산된 부분도 하실 수 있어요. 시간과 계산된 부분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체크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여기서 좀 더 쉽게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가는 겁니다. 시작을 간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6시 네, 20분이 되지 않습니까? 6시 20분. 네. 네, 6시 20분인데 자, 6시 20분에서 6시 20분에서 1시간 1시간 50분을 더 해보겠습니다. 1시간 50분 더 하는 거. 네. 이게 어쩌면 학생들이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6시 20분에서 자, 여기서 자, 클릭을 하고 자, 이제 1시간을 가는 겁니다. 1시간. 1시간을 가면 이제 한 바퀴를 일단 돌려야 되죠. 1시간에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를 돌리고 한 바퀴를 돌리고 자, 그러면 1시간이라는 게 여기 딱 표시가 됩니다. 1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다음 이제 50분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네, 50분으로 가면서 자, 50분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8시 10분이 된다. 8시 10분이 된다는 거는 왜냐면 1 더하기 이제 50분을 한 거거든요. 1 더하기 50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8시 10분이 된다. 네, 요렇게 또 약간의 물론 이게 계산이 어떤 학생들이 이제 머리에 이게 화면으로 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표시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자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제 시계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1시간에 일단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1시간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50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네, 요까지. 그래서 50분을 하니까 8시 10분이 된다. 네, 이렇게도 이 도구를 이용해서 네, 계산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시계 관련해서도 지도를 하실 때 이 도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꽤 괜찮고요. 자, 그리고 시계를 가지고 분수를 지도하실 때, 네, 분수를 지도하실 때, 자, 분수를 지도하실 때도, 자, 여기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모양이 되는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를 뭐 우리가 그냥 시계로 느낌으로 한다면, 뭐 12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12개로 나눠서 12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12분의 4다. 네. 12분의 4다. 네. 되겠죠. 12분의 4다.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12분의 4인데 요거를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얘를 3분의 1. 3개로 나눴을 때 3개로 나눴을 때 자, 여기서 색을 네, 요렇게 칠해 줍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일단 같죠. 얘랑 얘랑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여기 t로 해서 네. 제가 네, 4분의 12 여기 계속 있어요. 네, 이렇게 크게 하고요. 자, 여기 이제 12분의 4가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리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3분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서로 같다. 네, 두 개가 서로 같다. 네, 시계를 가지고 약간 분수 개념도 네, 지도하실 때 네, 가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12분의 4라는 것과 3분의 1은 같다. 우리 이제 겹쳐볼까? 겹쳐보면서 이렇게 겹쳐보셔도 돼요. 네, 겹쳐서, 네, 보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실 때 이제 분수와 관련 개념도 요 도구를 이용해서 또, 네, 지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네. 자.
요렇게, 제가 뭐, 요거 관련해서 너무만 또 이제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주요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 저학년애들 1, 2학년도 할 때, 요런 도구들도 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딱 여기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분수라든가 분수의 덧셈까지도 지금 하고 있죠. 네, 분수의 덧셈을 하실 때도 이런 도구들 이용하시면 네, 괜찮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한번 네, 해보셔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접근하시기에는 요것도 괜찮아요. 네, 요거는 네, 아마 저학년들이 수학적으로 할 때 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 실제로 물론 뭐 구체물을 가지고 이제 뭐 그 뭐죠?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덧셈을 해보고 뭐 할 때도 쓰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수를 지도하실 때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스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잡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 관련된 단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꽤 괜찮게 개념 설명형 어떤 유형을 좀 진행하실 때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고 제가 이것만 또 설명해 드리기는 좀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전판 이런 게 다 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붙어요. 이렇게 붙어서 네, 따라서 이렇게 붙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로 대체를 하자.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요것들도 이렇게 네, 붙어서 네, 10개를 가면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묶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메스 앱 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련해서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사각형이 아니다. 자, 요거는 사각형이죠. 요거는 사각형이고, 요거는 이제 사각형이 안 된다. 요거 사각형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설명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셔서 또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뭐 미술의 뭐 식색상화, 이제 색상과 관련된, 그래서 미술에 보면 색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전개하실 때, 이제 이 식색상화를 그냥 바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식색상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네,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물론, 칠할 수도 있죠. 칠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온라인상에 했을 때 더 이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금방 지우고 색을 넣고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색칠을 하고 이런 활동에 어떤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개념 설명형에서는 그 식색상 안의 어떤 의미라든가 또는 그 특징들을 좀 파악하는데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구체물을 해서 이제 색을 칠하는 보는 활동도 괜찮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 활동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네, 이용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게 된다면 네.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요와 같은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사본으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사본으로 복사해 가는 그게 있죠. 네, 사본으로 개인별로 복사를 해서 학생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구글 클래스룸의 기능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복사를 사본으로 복사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식색상안의 기본이 되는 10가지 색을 원모양으로 연결해서 배열한 거를 이렇게 어떤 식색상안의 의미라든가 의미를 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색 중에서 10가지 색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색을 골라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학생들이 이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색상으로 정해서 나는 이 색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한 색상을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네,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네, 그렇게도 네,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색상과 반대쪽에 있는 색상을 어떤 느낌을 줄까? 그리고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의 색을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배열을 또 달리 또 할 수 있게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예쁘게 좀 했다면 다음에는 배치도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게 되면서 이제 색상을 또 배열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식색상화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색상화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어. 이렇게 해서 또 학생들이 이건 이제 아까 유형해 봤을 때 개념을 이제 알고 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개념 이 식색상환의 의미라든가 개념을 알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활동을 해보고 개념을 배우는 그런 설명형이라고 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색상을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을 네, 정해가면서 네, 자기들이 네, 학생들이 네, 이렇게 이제 색상을 지정하면서 10색상화를 네,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사본으로 제시하거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제 활동으로 부여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뭐 그냥 제작할 때 물론 뭐 제가 이게 물론 모든 어떤 개념 설명형이 이 하나를 배우셔서 사실 그거를 모든 어떤 그 개념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런 그냥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도형을 이렇게 삽입하는 거는 삽입에 들어가서 이거 보면 도형이 있죠, 도형. 네, 여기 도형에서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자, 회전하는 기능은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식색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활동, 네, 그렇게 이제 전개를 네, 하게 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색상황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네, 활동을 하고 네, 마지막에 이런 것이 식색상황이다라는 것을 개념을 네,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사회과에 보게 되면 이제 지도와 관련된 활동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뭐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 지도와 관련된 사이트들이 많고 또 사실 뭐 항공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원되는 것들이 뭐 거리뷰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되는 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그 경기도의 보평제 김민재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 활동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와 촌락의 어떤 특징들을 좀 비교하는 도시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촌락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도시와 촌락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네, 그런 이제 개념을 익히는 부분이었는데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5핀 탐색을 이용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일단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어차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접속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촌락이라 본다면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도시와 관련된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접속하셔서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링크 주소를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중심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뭐 이거를 사전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 잠깐만 가면요. 네, 여기서 네. 자, 이렇게 갔을 때 개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개념이라는 걸 중심을 두고 개념 전에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개념 전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을 익히고 그 다음에 활동으로서 네, 전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유형을 어떻게 이제 활동을 이제 그 전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이후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중심지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여기 보면 되면 또 중요한 말 중에 보면 높은 건물이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죠. 높은 건물이 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다. 그럼 차들도 보여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지가 아닌 곳은 건물이 좁다. 뭐, 농가밭이 넓다. 뭐, 차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게끔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느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간적으로나 또는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탐구해 본다는 거죠. 네, 개념을 이제 익힐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5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높낮이가 보이죠. 네, 건물의 높낮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보이고 도로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에 반면에 출락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농가 밭이 많고 아무래도 뭐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네, 그리고 뭐 자동차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5핀 기능을 이용해서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들어가시면 이제 지도가 나오고요. 사실 이거는 네, 네. 사실 내비게이션 쪽에서 네, 일단 제공해주는 네, 그 지도 사이트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3D 기능이 있어요. 네, 익스트림 3D라고 해서 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3D 기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서울로 들어가 있죠. 네, 서울에서 이제 한번 본다면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가볼게요. 확대를 해보게 되면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3D 모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도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바꾸셔도 되고 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부분도 있었다면 또 이제 촌락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순서로 가볼까요? 네, 고제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조금은 농가 밭이 많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또 이제 비교를 해서 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너무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면 좋기 때문에 이 파이브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런 건물들의 높낮이도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요것도 괜찮은 도구라서 일단 이렇게 이제 소개를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구글 지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구글 쪽이 뭐 우리나라 지도 쪽에는 네이버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뭐 혹시나 이제 사회에서 이제 세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알아보실 때는 구글 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마 다들 아시죠? 네, 구글 어스. 근데 설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설치해 보시고 제가 그냥 요런 거 알아보는 거 외에 몇 가지 또 약간의 팁들을 또 드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어스를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구글 어스. 네. 자, 아마 저는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여기 아마 다운로드가 따로 안 나오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네,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아마 구글 어스로 검색하시게 되면 요 다운로드라고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를 그래서 설치 버전으로 일단 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 버전. 네. 구글 어스 설치 버전. 아마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서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설치를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요게 이제 설치 버전이거든요. 네, 구글 어스 설치 버전.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안내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구글 어스 설치 버전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충분히 활용이 다 가능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경복궁으로 한번 검색을 할게요. 경복궁. 네, 여기다가 이제 경복궁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글 어스 요거는 설치 버전의 프로그램입니다. 경복궁으로 검색을 할게요. 자, 광화문으로. 네. 자, 구글 어스에도 3D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저 기능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기도 할 거고, 5핀 기능을.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빌딩들도 자 여기서 빌딩을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빌딩, 네, 빌딩을 체크하시고 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사진 뭐 도로 정도를 좀 해볼까요? 네, 도로는 지금 조금 같고 네, 여기 이제 빌딩, 네, 빌딩 이미지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네, 사진 빠져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면 눈 모양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눈 모양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역시나 3D 모드로 이렇게 건물들이 네, 이렇게 다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돌아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구글 어스로도 충분히 네, 이렇게 이제 다 탐색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차들이 있다, 뭐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도로에 우리가 그 뭐죠? 거리뷰처럼 여기 있는 사람 아이콘을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 이 거리 모습도 다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우리 거리뷰처럼. 그러니까 구글 어스에도 지금은 거리뷰가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처럼.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스트리트 뷰 종료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실감나게 잘 보이죠? 네, 이렇게. 네, 오히려 헷갈릴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네. 탐색하는 것도 건물들이라든가 이렇게 탐색하는 것도 구글 어스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네, 이렇게 다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진 클릭하시면 사진 다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에펠탑으로 에펠탑, 에펠탑 네,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에펠탑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3D 모드로 다 보여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3D 모드로 다 보이십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 역시나 여기 있는 사람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에펠탑의 모습을 보는 실제 모습들도 이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이렇게. 네. 조금은 이제 학습하실 때 뭔가 우리가 뭐 사회과에서 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뷰를 그래도 좀 보고 싶다. 물론 이게 사진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어떤 사용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풍경들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학습적으로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사실 에펠탑을 학생들의 실제 모습으로 처럼 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잘 좀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있기는 하긴 하겠지만 높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 네. 네,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다 되고요. 네. 아까처럼 3D 모드로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 올라가는 것도 될걸요. 올라가는 것도 되실 텐데. 네, 이렇게도 지금 보실 수 있죠. 보게 되면. 네, 여기 이제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전경입니다. 이렇게. 네. 올라가서 요 이제 에펠탑 중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윈드 3D 모드로 봤을 때 네. 여기 보게 되면 3D 모드 그리고 사람이 보는 모양 이렇게 다 보이죠. 자 지면 수준 보기 종료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는 화면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어스에서 네, 가능하시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배우실 때도 다 가능하고요. 뭐 우리 학교 찾아서 검색하고 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지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실 때는 이 구글 어스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여기서 기능을 좀 보여드릴 거를 좀 이제 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 개념 설명과 연결을 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구글 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두시면 또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우리나라로 일단 가볼게요. 뭐 인천으로, 인천 송도로 갈게요. 자, 인천 송도로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인천 송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끌게요. 자, 봤을 때 자, 여기를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우리가 역사를 탐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구글 어스에 보게 되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
그래서 이 버튼 누르게 되면 그 별자리나 화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보시게 되면 클릭을 딱 했을 때, 자, 이게 시간이 지금 현재거든요. 지금 현재입니다. 2022년 6월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세요. 198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84년. 84년으로 돌려보면 송도는 없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송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조금씩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약간씩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시간에 이렇게 발을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렇게. 네. 우리 간척지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현재의 모습처럼 이제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요거가 가능한 거가 여기 이제 타임라인으로 돌리는 거. 네. 요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옛날 걸도 볼 수가 있거든요. 런던의 빅뱅. 빅뱅. 네. 네, 가보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연도가 더 옛날입니다. 보세요. 1930, 네, 40년도. 뭐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게 되면. 네. 자, 이게 영국의 이제 빅뱅, 네, 시계탑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이게 45년으로 가게 되면 네, 이게 이런 것도 일단 사진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1945년도에 이 영국의 이 모습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이게 원래고 여기 이제 3D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이제 항공으로 이제 촬영된 이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흰색 부분을 좀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변화를 보게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또 사회과 수업을 하실 때 또 적절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까처럼 진짜 그 간척지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넣어뒀던 내용인데 만약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형이 이제 동쪽으로 높다. 이런 게 있잖아요. 동쪽에는 높고 산맥들이 있어서 동쪽은 높다. 이제 지형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용어로는 이제 동거서저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쪽에 이제 산맥들이 있고, 이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교과서에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이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조금은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로 일단 가볼게요. 우리나라 서울로 일단 가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여기 뭐 모래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오는 거죠. 흘러내려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황해라는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고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고도를 측정해 보요. 이것도 역시나 학생들의 개념, 동거서저라는 동쪽이 높다. 네, 그리고 서쪽이 낮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탐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먼저 경로를 하나를 추가를 해요. 여기 보면 경로를 추가하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경로를 일단 하나 추가를 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 그냥 요런 창이 뜨게 되면 그냥 동고서저라고 이렇게 할게요. 동고서저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타납니다. 네, 이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물론 쭉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쭉 가셔도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누르고 가셔도 하고 저는 일단 점 두 개를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에 일단 그 고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자,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다음은 여기 동거서재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고도 프로필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도 프로필 표시. 네, 이건 눌러주겠습니다. 딱 눌러주게 되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이 이제 높다는 게 딱 보이죠? 네, 이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진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도들을 여러 개 또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만약 이제 우리가 산맥을 한다면, 네, 에베레스트로 가볼까요? 네, 본다면,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대륙이 이동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 네, 그 산맥이 높은 부분이 되는데 부딪혀서 자, 요것도 역시나 한번 해볼게요. 경로 보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로 추가를 딱 누르시고요. 경로 추가를 누르시고 뭐 그러면 아니면 이게 뭐, 뭐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냥 넣고요. 자,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볼게요.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록이 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고도 프로필.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놀아지고 여기 이제 공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부분이 지금 측정되는가 이런 게 다 보이죠. 네, 지도에서도 지금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고도라든가 뭔가 어떤 높낮이, 사회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높낮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떤 옆에 있는 산을 한번 고도를 한번 측정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또는 어떤 고랭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원에서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서도 뭔가 이렇게 고도를 한번 측정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평평한 부분들이 이렇게 높은 고원에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떤 개념을 또 잡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다 보이죠. 이렇게. 네. 이런 어떤 이것도 대륙에 대한 어떤 판이 부딪히는 이런 개념들도 또 할 때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때도. 네,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고도가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런 것들도 네, 알아보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어스고요. 구글 어스 웹 버전이 아니라 설치 버전입니다. 설치하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자, 요거는 그 감각적 표현 부분인데, 제가 아까 연수 초반에 제가 이제 뭐 용어 개념 설명과 관련해서 멘티미터로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성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감각적 표현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시를 하나 주고, 3학년 아마 1학기 앞쪽에 나오긴 하죠. 네, 감각적 표현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감각적 표현이다. 라고 개념을 사실 거의 좀 먼저 알려주기도 하죠.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까? 이제 익히기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건데, 물론 패들렛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멘티미터로 어떻게 이제 작성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작성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 그 연수 초반에 그 작성했던 그 유형하고 거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제가 아까는 이제 멀티 초이스 타입을 통해서 항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보셨듯이 워드 클라우드 타입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타입. 이 워드 클라우드 멘티미터로 가입하시고 사실 이제 워드 클라우드 타입을 이제 선택하시고 제가 한 거라고는 거의 요거 정도밖에 없어요. 요 이름 어떤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보통 이제 멘티미터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멘티미터에서 워드 클라우드 타입을 사용하실 때 보통 저기 있는 요 지문만 넣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거든요. 지문만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미지를 하나를 첨부하면서 더 활동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한 거라고는 이 워드 클라우드 타입 선택, 그리고 지문 넣었고요. 요거는 이제 입력하는 란의 개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세 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한 번 더 답변을 하고 또 한 번 그냥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활성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멘티미터를 사용하시는 건 되게 쉽고요. 자, 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각각 넣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각적 표현의 이제 개념을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줬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적 표현이라고 이제 알려줬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사물을 느낄 수 있어요.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이거를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라고 개념을 이제 이 학생들이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게 네, 활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생님이 또는 학생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가져와서 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감각적 표현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젠트 버튼을 누르고요. 제가 일단 링크 주소를 좀 드릴게요. 자, 프리젠트 버튼 누르고 자, 제가 채팅창에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네, 생각나는 이 그림을 보고, 네, 이 사진을 보고 생각나는 거를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한 개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 개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워드 클라우드 안에다의 그 내용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내용들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감각적 표현을 표현했는지 네, 이렇게 이제 보게 볼 수가 있어요. 민들레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알록달록 화려하다. 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동일한 거를 뭐 반짝반짝이라는 거를 조금 한 번 더 해보면요. 반짝반짝이라는 걸 넣게 되면 네, 지금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반짝반짝이라는 부분이 이제 글씨가 커지죠. 이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씨가 커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표현해보자, 발표해서 손들고 이렇게도 전개를 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그 재밌는 어떤 의견들을 다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멘티미터 도구의 워드 클라우드 타입도 수업에서 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모든 학생들이 어떤 의견들을 다 수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은 재밌는 걸 했지만 발표력이 떨어져서 또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네, 워드 클라우드 타입으로 하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성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네, 이렇게도 또 전개할 수 있고 네,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미지를 넣어서 또 전개를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멘티미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퀴즈 형식으로 또 전개를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아까처럼 항목으로 된 거다. 멀티 초이스 해가지고 자, 그림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역시나 나중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 모드입니다. 테스트 모드. 네, 제가 이제 T라고 누르게 되면 실제로 그냥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이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모션을 보여줘요.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작성하시고 이게 학생들한테 적용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가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바꿨죠. 네, 유형을 바꿔서 네, 이렇게 해서 전개. 약간의 더 움직임이 좀 생동감 있게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설문조사라든가 퀴즈를 하는 그런 도구들이 상당히 많지만 멘티미터가 약간 이게 약간 뭐 좀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멘티미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온라인 콘텐츠 네, 그런 거 어떤 자료를 제작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멘티미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익히고 알게 되고 그 개념을 좀 익히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술 활동에서 좀 할 수 있는 건데,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좀 이해하는 거, 사실 다양하죠. 아마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이렇게 뭐, 졸라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게 많이 해보셨듯이,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어떤 도구인데요. 네. 한 번쯤 미술에서 특히 이제 고학년, 아까는 이제 수학에서 좀 저학년, 중학년 위주였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5, 6학년 보면 이런 애니메이션 부분들이 나오죠. 미술 쪽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피벗 애니메이터라는 도구인데요. 설치는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요거는 피벗 애니메이터라고 검색하세요. 피벗 애니메이터. 네. 아마 애니메이션 단원이 나왔을 그 어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활동 속에서 탐구 활동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모션을 주는 네,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요거를 이용하는 것도 꽤 괜찮아요.
피봇 애니메이터라는 도구인데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제가 링크 주소는 드릴게요. 네. 요거를 이제 금방 설치도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보시면 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보시면 되는데, 네. 되게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알면서 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네, 애니메이션은 여러 가지 정지 화면을 서로 연결시켜서 화면의 잔상 효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학생들이 이 도구를 통해서 좀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팅창에 네, 설치하는 거는 한번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설치를 하고 나시면 이제 요와 같은 도구가 이제 보이거든요. 요와 같은 도구가 보이는데 아마 학생들 되게 재미있어 할 거예요. 분명히 네,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요 관련된 비슷한 어떤 느낌의 어떤 그 차시라든가 그런 거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아요. 자, 아까처럼 이제 정지된 것을 여기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의 정의가 자, 여러 정지 화면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눈의 장상 효과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본 애니메이터고요. 동작하는 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보세요. 제가 그냥 이미지도 일단 배경으로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네, 파일에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네, 백그라운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크게 이제 많지는 않아서. 자, 일단 뭐 여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넣었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것보다도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add frame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add frame. 네, add frame이 있거든요. 자, 클릭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요게 이제 단원에 있으시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게 학생들 정말 재밌어하고 학생들이 알아서 뭔가 재밌는 걸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것을 작품을 이제 한번 공유하시는 것도 학생들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애드 프레임을 클릭해서 배경은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동을 하면서 또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게 이제 다 관절입니다. 관절. 그래서 그 뭐죠? 이 관절의 느낌으로 한다면 과학에 6학년 과학에도 보통 인체 단원에 관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뼈 이렇게 마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조금 이제 그래서 보통 할핀해가지고 할핀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에서 그럴 때도 그것과 연계해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 뼈의 마디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쭉 연결해도 하나의 또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시랑 이 차시를 연결해서 어떤 그 개념들을 또 익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애드 프레임을 딱 하나 눌러요. 네. 그리고 올라가서 네. 뭐 더 쭉 뻗어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네. 애드 프레임 하나 또 누르고 네. 또 이렇게 가서 이제 날아볼까요? 네. 날아서 쭉 쭉. 네. 애드 프레임 한번 누르고 또 이동을 해서 이 주황색을 하시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주황색을 하시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애드 프레임 하나 딱 누르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애드 프레임 하나 또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애드 프레임 또 누르고 가서 또 네,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쭉 그냥 가볼게요. 프레임 하고 여기 착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착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이제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네, 플레이 버튼 있어요. 플레이 버튼. 네, 플레이 버튼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제 속도가 빠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조정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정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네,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되게 재미있게 활동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도 전개하실 수 있고요. 자, 제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제가 자, 여기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애드 프레임을 딱 누르고요. 다음은 이동을 한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이제 처음과 마지막만 해도 돼요. 처음과 마지막만.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애드 프레임을 딱 한번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녹색 점이 있거든요. 녹색 점. 이 녹색 점을 위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막 갑니다.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네, 학생들이 뭐 애니메이션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움직임이라든가 과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에서 이제 관절이라든가 인체 부분을 하실 때도 뭐 약간 연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통 하이핀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럴 때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괜찮고 한 가지 약간 더 또 학생들이 재미있게 또 활용을 해본다면 여기 헬프에 들어가시게 되면 헬프에 들어가 여러 가지 캐릭터까지도 다 있어요. 여기 보면 헬프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자, 여기 헬프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공룡도 있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약간 수업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여러 학년이 같이 했는 거긴 한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학생들이 그냥 금방 만들어낸 거였긴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만든 거였는데 네, 요거는 뭐 약간 나중에.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좀 활동했던 친구, 이거는 사실 이제 그 포토스케이프까지 좀 이용해서 포토스케이프에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사진을 연결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요. 네. 애니메이션 원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 사진들을 다 진짜 연결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6학년 교과서에 6학년 맞나요? 6학년 교과서에 있는 그 딱 이미지를 가졌어요. 그걸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이제 활동했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공룡도 사실 원래 그냥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했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막 네, 공룡을 들고 막 다니고 네, 이런 것들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변신하는 것처럼 작용했대요. 변신하는 거. 네. 그래서 변신하는 거 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어, 약간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친구는 또 되게 실감나게 만들었다고요. 네, 하면서 네, 이렇게 네, 실감나게 만듭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공룡 이것도 그래픽이 되게 뛰어나는데 네. 약간 뭐 남학생이 네, 남학생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런 느낌으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도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포토스케이프 아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토스케이프 이용하는 것도 요즘은 포토스케이프 X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포토스케이프 X라는 것도 나왔는데
네. 포토스케이프 X. 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쪽에 여기 보면 GIF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걸 각각을 다 넣어서 그냥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두시고 마시면 돼요. 그러면 제상만 딱 누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뭐 뛰는 것처럼 네, 중간중간에 제가 이미지를 좀 네, 바꿔놓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또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개념 설명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어떤 특정한 도구가 딱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특정한 도구가 딱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사실 조금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관련해서 조금 이제 아실 필요. 저도 사실 사실 지오보드를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뭐 그전에도 뭐 있긴 있었지만 그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얘들 가지고 뭔가 전파를 가지고 뭔가를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낼 수도 없고. 근데 뭐 얘들이 좀 이제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검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오보드도 알게 되고 아까처럼 시계 도구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수업상에 적용해 보시게 되면 아마 개념 설명령을 학생들이 그 어떤 시계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도형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개념이라든가 또는 감각적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익힐 수 있고 또 활동을 통해서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설명을 통해서 또는 전달한 개념을 학생들이 좀 더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도구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도구들 또는 이제 멘티미터는 거의 이제 모든 차시에 거의 다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구들을 조금 이제 개념 설명에 맞게끔 좀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적용을 해보시면 또 개념 설명형과 관련된 또 콘텐츠 자료들을 좀 더 어쩌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쉽게 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네, 더 조금 이제 뭐 아까처럼 수학에 관련된 도구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포토스케이프 나온 김에 선생님들한테 또 약간 팁을 드리는 부분도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팁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토스케이프와 관련된 팁을 또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팁을 드리는 것도 또 유익하실 것 같아서 네,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또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어도비사에서 하고 있는 포토샵과 관련된 포토샵 그리고 어 뭐죠? 그 아크로벳 관련된 또 연수도 한번 진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와 관련된 또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미지를 그냥 하나 채팅창에 좀 넣어 드릴게요. 네, 이미지를 채팅창에 넣어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포토스케이프 X가 설치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좀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면 꽤 괜찮은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채팅창에 넣었는데 이미지가 뭐냐면 요 이미지입니다. 네, 요 이미지인데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요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게 되면 이게 약간 기울어져서 되는 경우도 물론 앱으로는 분명히 다 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노트북이나 PC를 또 많이 활용하시니까 만약 이게 어떤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게 이걸 좀 펴고 싶잖아요. 근데 앱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앱으로는 분명히 가능한데 이거를 이 포토스케이프 X를 통해서 금방 쉽게 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도구라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네, 도구가 있는데 도구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어, 네. 도구가 아니라 편집이 있습니다. 네, 편집에 있고요. 여기 편집에 있고요. 자, 편집에 있고 자, 여기 보면 자르기라는 도구 보이시죠? 자르기.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설치하시고 하시는데 또 시간이 걸리시니까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그냥 제가 요 이미지를 그냥 네, 끌어 넣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편집에 들어가서 자르기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르기. 자르기가 도구 있는데 여기 보면 원근 자르기가 있습니다. 원근 자르기. 원근 자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 원근 자르기를 보세요. 요렇게 네 개의 점이 딱 보이시죠? 네 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네 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네.
딱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자르기를 딱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네, 금방. 원래 이미지는 얘였는데 제가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자르기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그냥 자르기 버튼만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딱 펼쳐져서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요. 네. 가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미지를 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엔 이게 포토샵에서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선도학교에서는 이제 포토샵을 금방 설치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마 추후에 이제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미 안내하셨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포토스케이프 X 통해서 이렇게 해서 네, 활용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도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또 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네, 여기 도구에 들어가서 자, 모자이크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사실 포토샵에서 또 보여드릴 부분도 될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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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요. 어, 네. 그리고 요것도 하나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클래스룸 스크린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제 뭐 요거는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룸 스크린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네,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이제 QR 코드 뭐 이런 것들 QR 코드 사용하셔서 이제 접속하게끔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가끔 뭐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가끔 이게 배경을 이렇게 해서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안정나게 하면서 네, 불멍을 이렇게 한번 할 때도 한번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무작위 이름이라는 이 추천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름을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한글이라든가 그럴 때 추첨할 수 있는 기능들. 네. 나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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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추첨을 해줘요. 네, 이렇게 추첨을 해주는데 괜찮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물론 뭐 대부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추첨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뽑기가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되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QR코드 기능이 꽤 괜찮습니다. 이게 좀 제가 강추하는 기능인데 이게 QR코드를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로 뭔가 이렇게 접속을 아까처럼 멘티미터라든가 또는 뭔가 선생님이 주는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소에서 QR코드를 생성하려면 보통 이미지로 생성이 되어서 약간 크게 했을 때 흐릿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흐릿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주소만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바로 QR코드가 됩니다. QR코드가 이렇게 바로 돼요. 제가 뭐 다음이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게 바로 QR코드가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멀리서도 금방 찍어서 선명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기능도 이 사이트로 와서 사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한번 QR코드 생성할 때 뭔가 학생들이 뭔가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학생이 힘들고 하니까 그 카메라 기능 딱 열어가지고 QR코드 접속할 때 네, 이 기능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딱 그 교시도구라서 네,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것도 되고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신호등 기능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약속을 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빨간색은 우리 빨간색 관련된 사고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 우리 주황색이면 주황색 관련된 사고 기법을 정리해 볼까? 우리 녹색이면 녹색 관련된 사고 기법을 적용해 볼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녹색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그리고 주황색을 주게 되면 우리 이제 활동을 한번 정리해서 발표 준비를 한번 해볼까? 그런 느낌을 적용하셔도 되고요. 빨간색으로 하시게 되면 우리 이제 활동을 그만하고 선생님이 딱 보세요. 네, 그런 느낌으로도 하실 수 있고 여기 보면 타이머 기능도 꽤 괜찮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도 시간이 되면 딱 이게 음악 소리가 딱 들려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음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뭐 교실에 소음도 측정할 때도 하긴 하지만 가끔은 학생들이 발표 목소리도 더 크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발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빨간색이 되죠? 네, 빨간색이 될 수 있게끔 목소리를 한번 더 크게 높여봐. 이렇게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구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면 아마 유익하게 또 수업 활동을 뭐 개념 설명력이 꼭 아니더라도 또 개념 설명력을 또 적용하시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 미디어 기능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여기다 올려두고 활동 흐름에 맞게끔 또 전개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도구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